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경남 제1의 특수학교인 진주해강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조정아입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의령에 있는 은광학교라는 곳에서 공간혁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공간에 관심이 많아졌고, 21년도부터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기획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오늘 나누고 사례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공유를 하고 교육기획 사례, 제가 올해 실행하였던 것을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와 공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같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두 용어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냐고 하면 저 때문에 이게 안 보일까봐 제가 조금 2020년도에 시작되었던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이제 정책 중에 하나로 그린스마트 스쿨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감염병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일자리도 이제 만들고 경제도 부흥시키자는 그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린스마트 스쿨이 나오게 되었고요.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19조 원 정도 투입이 되는 단일 교육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2024년도 되면 1차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2차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미 완공된 학교들이 올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그린스마트 스쿨로 전환이 되면서 개정 교육과 함께 발맞추어서 나가게 되고, 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도 역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같이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경남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공정과 혁신을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공동체가 실제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남형 미래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 원칙이 있고요. 안전을 강화하자, 이런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혁신, 공간의 혁신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 복합화, 이렇게 학교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 안전 같은 경우는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해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학생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남형에서는 3가지 유형과 6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린 중심, 스마트 중심, 지역 상생형이 있고요. 각각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대부분 이제 그린, 스마트, 지역 복합화 요소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만의 특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이제 하나를 방향을 설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지금은 학교 공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 방법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주요 비전은 3가지죠.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포용성이라고 하면 시민성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소속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또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하고 성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니까 기존의 학교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같이 교육의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학교급별 교육과정은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 따라서 공간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기획 단계에서 녹여놔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게 되면 놀이 중심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교육, 책임 교육이죠. 기초학습, 국어, 수학, 요즘에 디지털까지 기초학습이 책임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하려면은 놀이공간, 생태환경공간, 그리고 방과 후 연계한 돌봄 교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지역과 융합, 연계하는 교육 활동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 생활 습관, 기초학습 능력, 바른 인성 함량이라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학교 공간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중학교 같으면 이제 자유학기죠. 자유학기와 진로 연계학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융합교육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공간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또 고교학점제,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아주 이제 필요한 학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변형 학습자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연한 가변형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공간이 바뀌게 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먼저 생각해서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전기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전기획은 이렇게 교육기획과 공간기획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나,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사용자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발주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안전이나 에너지 효율화,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사전 기획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획과 공간기획은 별도가 아닙니다. 교육기획이 보통 먼저 시작을 하게 되지만 반드시 공간기획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교육기획은 저처럼 이제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교사가 교육기획 컨설턴트를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장학사님이나 교장교사선생님, 교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건축의 전문가들은 공간기획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기획을 하고 저희가 이제 건축 공간기획으로 연결이 될 때 저희가 같이 이제 건축가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자료를 공유를 해서 사전기획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그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성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기획을 살펴보면 교육 현황 분석, 사용자 참여, 그리고 교육 비전 및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 따라서 또 교수학습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결정을 할 때 교육기획가들은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다 결정을 하세요. 교육기획가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선생님들이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선생님들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교육기획 사례를 이제 올해 한 것을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해에 있는 덕산초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했었습니다. 덕산초등학교는 1940년에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로 개교를 했고요. 상당히 오래되었고 본관동 이제 그 개축 대상이 그린스마트 대상이 본관동입니다. 본관동 개축이고 후관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가 38개 학급의 특수학급 3학급이고 학생 수는 848명 입니다. 그리고 교원 수는 51명.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진해 그 해군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다문화도 많고 그리고 좀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지역에 관심도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격차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여교사가 거의 95%였어요.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남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여사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너무 열정이 가득하셔가지고 저도 참 즐겁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교육기획의 대상은 교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매 차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피곤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죠? 피곤하시고 4시 반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에 아주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저도 뿌듯한 마음이었고요. 1차 시는 미래학교 전환 전략을 도출하고 2차 시는 비전, 교육 목표, 중점 과제를 또 새롭게 도출하게 됩니다. 3차 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1차 시 워크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1차 시 이제 모든 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실리테이션 연수를 들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마음 열기부터 성찰까지 매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시에서는 먼저 우리 학교의 교육 현황을 파악을 하고 수업 분석, 실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필요한 미래 학교를 바꾸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이렇게 읽기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서에 보면 맨 앞에 보면 비전이나 중점 과제 이런 것들이 몇 장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컨설턴트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읽기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선생님들이 그 읽기 자료를 읽고 본인에게 와닿는 것,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기록한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업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업 분석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강점과 약점은 학교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내부에서 있는 강점, 약점이 될 것이고 밑에 있는 기회와 위기는 학교 외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외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학교 실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는 밑에 아까 비어있던 것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핵심 요소라는 읽기 자료를 제가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읽고 나서 우리 학교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것들을 또 키워드로 브레인스토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모든별로 선생님들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으로는 뭐였냐면 수업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미래학교 요소에 어떤 것들이 좋았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이것을 적용해보자 라고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SO와 WO 같은 경우는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죠. 외부에 있는 기회를 살리려고 우리 학교의 내부에 있는 강점과 약점을 활용하여 외부에 있는 기회를 살려보는 겁니다. 밑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학교 내부에서 찾는 거죠. 강점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세워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사진이 조금 맨 위에 있는 것은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 학교 교육 계획서를 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이제 키워드로 나타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학교 핵심 요소 읽기 자료를 읽고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음에 와닿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밑에를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조금 유머가를 시켜 놓았는데요. 대체로 보니까 1차 시에서는 생태 환경, 이렇게 좀 생태 그린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업 분석과 미래학교 전환 전략을 세운 이제 활동입니다. 이 밖에 있는 이 보라색 천이 스티키 월이라는 퍼실리테이션 도구인데요. 이 천이 한 요 정도 스크린보다 반 정도 됩니다. 요거를 임시 고정 스프레이를 뿌려서 놓으면 어떤 종이든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젤 패드와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별 활동을 할 때 좋고 이렇게 스티키 월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았는데 수학 분석한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미래학교 전환 전략을 세운 것을 두 가지를 전체 벽에 걸어놓고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곳은 나 종이를 떼게 되면 자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PDF나 PPT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 분석한 겁니다. 우리 학교 수학 분석 내부적인 요소, 그다음 외부적인 요소를 분석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수학 분석한 것을 가지고 미래학교 전환 전략을 세운 겁니다. 보시면 연두 색깔이 그림적인 요소고, 분홍 색깔이 지역, 그러니까 복합화, 학교 복합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그림과 지역 학교 복합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간 기획으로도 조금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 시 워크숍 여기까지 끝이 냈고, 이 자료를 제가 계속해서 전시를 해서 2차 시, 3차 시까지 선생님들 계속해서 보고 이제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2차 워크숍에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의 미래 교육 과정을 세워보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2차 시 워크숍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학교 교육 과정 만드실 때 교직원들이 이제 교육 공동체가 소통을 해서 만드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부장과 관리자 중심으로 학교 교육 계획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45분 선생님인데 선생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인식 개선에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선생님들이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그냥 연구부장이 하면 안 돼요 라고 처음에 생각하셨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내 수업과 연관이 되는구나, 내가 꼭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정 교육 과정 이해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총론 브리핑 자료라든지 질의응답 자료 또는 신고 대조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질의응답 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기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고, 이거를 읽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눈에 띄느냐 이렇게 또 브레인스토밍을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 또 필요 없는 것을 또 덜어내야 될 것을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Keep, Go, Stop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Keep은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 Go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것, Stop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eep, Go, Stop을 밑에 도표에 보시면 Y자 차트를 활용해서 Keep, Go, Stop 할 활동들을 1차 시에 나눠드렸던 우리 학교 교육계획서 요약본을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모든 별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교의 미래 교육 과정을 세워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 비전, 교육 목표, 중점 교육을 각 모둠별로 한번 수립을 해보게 됩니다. 7모둠이었어요. 전체 7모둠이었고, 이거는 이제 이젤패드 한 장이거든요. 7모둠이 각각 이젤패드 한 장에 우리 모둠에서 결정한 교육 비전, 교육 목표, 중점 교육을 한번 결정해서 적어보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최종적으로 했었고, 사진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내가 마음에 와닿는 변화를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분석한 거, Keep, Go, Stop 방식입니다. 이제 아까도 이 자료도 봐도 그렇고, 이것도 있지만 똑같은 자료인데, 모둠마다 또는 사람마다 와닿는 게 사실 다르죠. 같은 교육과정이라도 내가 느끼는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각 모둠별로 이렇게 한 장씩 최종 자료를 내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갤러리 투어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2가지 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안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90분, 100분 안에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겠죠. 46분, 45분 정도 참여를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서 선생님들께 제가 전학공이 상당히 잘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전학공 시간에 이것을 한 번 더 토의를 하셔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숙제를 드려도 또 과제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모두 다 합의를 보신 거고요. 3차 워크숍은 아까 거기 나왔던 그런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차 교육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교육 과정의 흐름,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하면 3차 워크숍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특화교육과정 평가지표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와 그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별 성취기준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평가지표를 보시면 그린, 스마트, 학교 복합화 이렇게 각각 영역별로 어떤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지표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읽고 선생님들 모든 별로 우리 학교에서 아까 처음에 2차 시에 만들어졌던 중점교육 5가지가 있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특화지표랑 연관시켜보는 거죠. 근데 모든 5가지 중점교육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한 2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특화교육과정 평가지표와 연결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취기준하고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중점교육을 5가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했던 2가지 중점교육만 가지고 모든 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을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OW1H라고 해서 육하 원칙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육하 원칙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빈종에 표도 그리셔야 되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이젤패드 A3보다 좀 큰 사이즈, A1보다 좀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플로터로 출력을 해서 선생님들께 모듈별로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보통 6명 정도가 하나의 모듬이었는데 교과팀, 비교과팀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각 모듬에서. 그래서 교과도 생각을 해보고 비교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장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활동한 중점교육과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특화교육과정 평가지표를 연결한 자료고요. 이거는 성취기준에 의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의해서 우리 학교 중점교육을 연결한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한 자료인데요. 1모듬에서 이제 교과 영역에서 도출한 자료입니다. 기초 체력 향상을 통한 심신 건강 교육이라는 중점 교육을 어떻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겠다, 자연 체험 학습을 하겠다, 그리고 그린 학교적인 요소를 접목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과 교과죠. 실과 교과에서 1년 동안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을 학생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또 먹거리도 만들면서 건강한 교육을 실천하겠다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안을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출을 해내셨어요. 자, 같은 모듬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창체를 활용한 운영 방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양 함량을 통한 미래 역량 교육이라는 중점 교육을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킬 것인가 해서 정보 탐색, 제작 기반 학습을 하고 스마트 교실과 연계하겠다. 라고 해서 주요 내용은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코딩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코딩으로 프로그램 만들기, 언플러그드 활동을 또 하겠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육계획이 3자시까지 모두 끝이 나면은 바로 공간기획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기획을 제가 이제 공간기획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기획에 따른 필요 공간 도출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산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복합화 모델 학교를 조성하겠다. 제일 처음부터 그림과 복합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의 모델 학교는 학교시설 복합화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기획은 교육기획은 교사들만 참여를 했지만 공간기획은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이렇게 3주체를 나누어서 하게 때문에 교사들의 또 의견에 따라 조금 더 보태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계획과 공간계획이 서로 이제 끊임이 없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고 교육계획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면 공간계획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계획 사례를 이제 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 많이 남았죠, 그죠? 내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이제 학교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꾸 요즘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공간 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학교 공간이 저희 다닐 때는 학교 공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학생이든 선생님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라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아실까요? 달걀 번호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 많이 다들 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고 이런 게 뭐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육 환경 번호라고 합니다. 1번은 완전히 방사된 그 농장에서 사육된 닭의 계란이고 2번은 축사 안에서만 방사를 시키는 거죠. 3번은 조금 더 넓은 케이지. 케이지인데 조금 더 넓다. 4번은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양계장 닭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오버하다라고 싶긴 하지만 학교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4번과 같은 공간에서는 학생을 더 이상 교육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사진을 조금 볼까요? 1960년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실 모습입니다. 이때는 학교시설 표준 설계도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군대 병력에서 유래된 것이고 관리하기 쉬워야 되겠죠. 아주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고 우리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가 이제 표준적으로 설계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등학교, 2020년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모습이죠. 세 장의 사진을 보니까 이제 컬러풀해졌고 학생 수도 좀 줄었지만 교실의 구조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7차 교육과정 그리고 개장 교육과정을 수도 없이 겹치면서 10년도 안 되는 주기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패러다임도 엄청나게 인간중심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중심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었는데 교실의 모습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문물의 상징이라고 하면 전화기, 비행기, 자동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학교는 얼마나 변했을까? 전화기, 비행기, 자동차는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인 자동차가 이제 거의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접는 전화기 정말 신기해. 저는 이게 접는 전화기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현재의 학교 모습입니다. 옛날 거 아니고요. 이런 학교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2015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역량 중심의 교육입니다. 역량이라고 하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삶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데 교육의 혁신을 공간의 혁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공간 혁신이고 그래서 나온 사업들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하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사용자, 학교에 있는 사용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사용자 참여 설계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간의 넛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넛지라고 하면 경제학적인 용어로 팔꿈치를 툭 찌르다라는 용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넛지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홈쇼핑 할 때 옆에서 막
띠링띠링띠링 하죠. 빨간 거 깜빡깜빡하고 마감 30초 남았어요. 뭐 물품 판매 직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실 나 안 사고 싶었는데 막 누르게 돼요. 그런 게 사실 넛지입니다. 강요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선택을 유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도 넛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는 공간에 넛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은 이 공간에 넛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를 참 넣고 싶겠죠. 그죠? 농구 골대가 있으면 넣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쓰레기 넣으세요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이천시에 가면 축제할 때 거리에 이렇게 골대를 만들어 놓고 투표 골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공간의 넛지가 될 것이고,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옐로우 카페 스쿨죠. 이거 그냥 한 번 그려놨을 뿐인데 여기에 어디에도 여기에 와서 줄을 서세요라는 말이 문구 없어요. 하지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와서 줄을 서게 되고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더 잘 보이니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간의 넛지이고 저는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숨어있는 넛지를 학교 공간에 숨어있는 넛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이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라 하면 일회성이 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교육기획, 공간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과정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화로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할 때만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 과정이 되어야 되고 학교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왜 내가 이거를 참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해가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자 참여 설계가 되겠고요. 단순히 예쁜 교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배움을 담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미래 학교, 미래 교육과정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배움을 담는 학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학교예요, 학교. 학교고 이름도 참 예쁘죠. 저 듣고 이름이 너무 예뻐서 건물도 예쁘지만 놀랬던 학교입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동화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요. 학교를 보니까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12월의 어느 날 삼각형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은 공연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고등학교 방송반 DHBS입니다. 11월 14일에 있었던 수능에 이어 지난주 기말고사까지 모두 끝마친 3학년 선배님들, 이를 함께 하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힘들지만 참고 노력해. 영상이 안 될까요? 한번 네, 인터넷하고 상관없는데 한번 다시 눌러주시겠어요? 다시. 수능이 끝난 12월의 어느 날 삼각형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은 공연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고등학교 방송반 DHBS입니다. 11월 14일에 있었던 수능에 이어 지난주 기말고사까지 모두 끝마친 3학년 선배님들, 이를 함께 하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힘들지만 참고 노력해. 영상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이분입니다. 자, 뭐 하냐면 여기서 뭐 할까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자,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관람객들은 어디 있을까요?
창의 유리벽에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 학교는 이 건물은 3학년 전용 건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인 것 같아요. 고3이라는 의미가. 고등학교 3학년 전용 건물인데 동아 중학교가 이쪽에 있고 동아 고등학교 이쪽에 있어요. 근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로는 뭔가 건물을 세우고 싶다 했는데 또 중학교를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 옆에 위에서 이렇게 항공으로 보면 모습도 좀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런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학교를 만들 때 그 건축가분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중정 공간, 이 공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것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작은 운동장도 생기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멋들어진 삼각형 학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학교는 그린 스마트 아니에요. 아니지만 보여드리게 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 학교에서는 아까 오케스트라를 봤으면 정말 선생님들 눈물을 뚝뚝 흘리셨을 텐데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만들 때 이 삼각형 학교는 내가 삼각형 만들어야 되겠어, 나 오각형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겠죠. 어떤 그러한 건축가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한 활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류가 일어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학교 건물, 이 그릇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동아고등학교를 가지고 왔는데 아쉽지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교육과정, 그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목소리가 이것보다 더 참 이쁘고 좋은데 쉰 목소리로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 창원 세코라는 곳에 와서 강의를 제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미래학교 추진단 장학사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마치 제가 수상 소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아주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 경학선생님, 행정실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일하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지환 건축사입니다. 화면 나오면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앞에 이제 사전교육, 교육계획 하셨던 선생님이 그 목소리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완전 쉬었거든요. 제가 왜 쉬었냐면 제가 한 6개월 전에부터 지금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6개월 전에 제가 목이 쉬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학생들한테 엄청 고함을 많이 질렀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이게 제가 통제가 안 되니까요. 예, 제가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을 통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목소리가 갑자기 쉬었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제가 몸으로 그대로 받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했던 것은 앞서 선생님이 이제 교육 기획을 하셨고 그 교육 기획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공간 기획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육 기획에서 선생님 잠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들의 모습은 아마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도 똑같았을까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축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사용자가 배려가 안 되어 있는 오로지 기능만을 위한 건축인 거죠. 그래서 교실이 다다다닥 남쪽을 향해 붙어 있고 그 교실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바로 옆으로 붙어 있고 또 선생님이 앞에 서고 학생들이 뒤에서 서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서 여러 명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식이 되어다 보니까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들이 이제 방들이 쭉 붙은 형태로서 설계가 되었던 것이죠. 아주 간단한 설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사 입장에서도 저도 건축사지만 얼마나 간단하고 빨리 돈 벌 수 있고 설계를 얼마나 금방 쉽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시절이 이제는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 시절은 지나버렸고요. 이제는 학생이 중심이고 또 선생님이 중심이고 결국 이용자가 중심인 공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교직원 선생님들이 있을 건데 학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증축을 하거나 계속해서 변경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찾아서 그 건물만 이제 좀 변화시켜서 증개축을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용자 위주의 설계가 안 되고 또다시 비슷비슷한 건축들이 설계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파해 보기 위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런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 주도 참여를 해서 사용자 위주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교육기획 선생님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 학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같은 공간기획자는 그 고민들을 어떻게 공간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설계를 하시는 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새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설계를 한번 해보자. 단 한 명의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자.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필요한 공간들이 생겼고 필요한 동선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런 동선들을 또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으니 이런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요 세 가지가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래서 공간 기획의 대상,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대상은 1차적으로 어쨌든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내에서도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학교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된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 교육 과정이라든지 공간 혁신, 그린 스마트 등을 복합해서 설계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설계에서 사용자들이 참여한 사용자 위주의 설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은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사전기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기획 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기획이 있고 저희 공간계획이 있고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행정적인 이제 자체 투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 다음 해 내년에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실시 설계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최종적으로는 4년 후인 2026년에 완공된 건물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사전계획이라는 것은 교육계획과 공간계획이 합쳐지게 되고 이것이 사전계획이 완성되어서 이게 결국은 내년도 사업에 있어질 설계 사업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고 그 기본 사업 베이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건축사가 해서 그 소통을 좀 쉽게 원활하게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가 사전기획을 담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어쨌든 우리 학교의 방향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설계를 그냥 건축사 한 명이 와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과정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학습의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특화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공간기획을 하게 되고 이걸 모두 통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사전 단계를 저희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부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곳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일반적인 현황까지 조사를 다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설계를 하는 조사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밀양사포초 교장 선생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밀양사포초에 대해서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결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학교 위쪽에 원래는 그냥 논밭이고 그냥 농가주택이 일부 있는 그런 지역인 게 농촌 학교죠. 그런데 저쪽에 지금 밀양 부북 공공주택이라 해가지고 사업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교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4, 5년 후 되면 학교의 북쪽, 학교의 뒤편에 이제 주거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학교의 왼쪽으로 도로가 새로 나게 되었습니다. 15m 도로가 생기게 되어서 그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의 주변 환경 조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후에 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있는 현황을 가지고 학교를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변화된 현황을 가지고 설계를 미리 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학교 주변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또 다른 주변에 어떤 공공시설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가 혹시라도 나중에 하게 될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 이용할 프로그램들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지금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학구도라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건축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학교가 이제 가운데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이 이게 차량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주거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가 이제 이쪽으로 붙어서 생기는 것이죠. 지금 원래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도로를 그러면 학교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지금 있는 학교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학교가 서 있고 또 동쪽을 향해서 학교가 이제 기역자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두 동이 전부 다 이제 대상 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 동 말고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건 뭐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밀양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젊은 이들도 줄고 있고 모든 것이 줄고 있는 추세다. 뭐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학교의 학생 수들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고려할 것인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조사를 해놓는 것이죠. 사포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포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아파트랑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학생 수가 오히려 밀양이 전체에 비해서 늘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그러면서 이제 학급 수가 늘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에다가 건물을 붙여서 증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건물을 새로 지어서 4개의 학급을 더 붙여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학생 수가 늘게 되면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다른 특별실이라든지 뭐 우리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적이 늘게 되니까 그 면적들을 다 포함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를 했던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기획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학생들의 교육 목표라든지 또 그에 따른 사포초의 학생들의 교육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포초는 전반적인 비전과 그 비전에 따른 목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그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과제 그리고 그 실천 과제에 따른 중점 교육과 특색 교육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교육기획에서 우리 미래의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바꿀 것입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서 주시는 거죠. 교육기획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인문적인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이제 공대를 나오신 분은 아마 거의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다 인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고 저희들은 항상 숫자와 논리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되게 딱딱한 사람 같은 거예요. 예. 너무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같고 예. 정말 감정 없는 사람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냥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만들 건지 동그라미로 만들 건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팔각으로 만들 건지 높게 만들 건지 낮게 만들 건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한쪽에서 몰려있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여기처럼 행복하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 친구들이 일부 어디에 몰려서 책을 뭐 이렇게 재밌게 읽고 나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육기획에 참여를 하시고 공간기획에 참여를 하시면 조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하셨던 거하고 조금 다르시더라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좀 선생님들이 같이 좀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좀 말을 좀 하게 좀 이렇게 유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는 공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계단이 이쪽에 붙었으면 좋겠다라든지 햇빛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보고서에 남겨서 최종적으로 설계하시는 분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학교에 오시는 공간기획관님이 저하고 똑같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으신 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괜찮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 훨씬 좋다. 그렇게 꼭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목 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계속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큰 틀에서 이제 계속해서 세부적인 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면 마지막에 구체화되는 내용에서 공간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그럼 그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의 교육에 관련된 이제 조사를 했던 걸 말씀드렸고, 아까 전체 밀양과 학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던 걸 말씀드렸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포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혹시 공관기획관님이 오셔서 안 하시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사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떻게 학생들이 다니고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쪽에서부터 도로가 쭉 파란색이 이제 그 자동차 도로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주차장이 오른쪽에 있는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주차장이 일부가 있긴 하지만 사포초는 이제 따로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이 넓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등하교하는 동선하고 주차 동선, 또 등하교 시키기 위한 학원들 차량 동선, 이런 것들이 앞쪽에서 완전히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경이라든지 외부 공간은 사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있는 외부 공간이나 뭐 이런 수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학교가 이 건물만 짓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학교를 봤을 때 우리 학교는 보니까 저런 데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쪽으로는 학생들 외부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그린스마트에서 건물만 가지고 나중에 수리는 하겠지만 그 후에 다른 예산을 통해서 외부를 또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전체적으로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주변 현황을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요 공간에서 어떤 행동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건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3D 모델링을 작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어떻게 향을 하고 있는지, 햇빛이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는 향이나 일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건물 있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게 되면 향이나 일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학교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부 모듈러 교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1번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듈러 교사를 쓰게 되면 학생들 모두, 선생님들 모두 모듈러를 써야 되고요. 급식실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시락이라든지 모듈러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문제를 안고 향과 일조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향 일조에 문제가 살짝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모듈러 교사를 조금 덜 쓰고 학교를 대체해서 갈 것인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듈러 교사를 쓰는 것 자체가 예산이 들거든요. 한 개당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전체 학교를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그린스마트 학교에 그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교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학교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 짓는 학교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모듈러 교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고려해서 최상안의 배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사포초에서 두 번째로 고려했던 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이제 학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 차량이 주로 다니게 되고, 앞서 분석에서 학생들하고 차량이 앞쪽에서 복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위험이 발생되게 되었고, 주택지하고 학교 사이에 여기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쌈지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학교 뒤쪽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이 공원을 좀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아니면 애들이 나가서 놀 때 꼭 학교 안에 운동장에서 노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고민의 이제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학교가 본관동과 별관동 그리고 강당동 크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본관동 2번 주 2 별관동이 옛날에는 본관동이었죠. 근데 저 곳이 이제 학교가 계속해서 증축을 하면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본관동은 별관동으로 바뀌면서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기역자를 있고 이제 그 이후에 강당을 지어야 되니까 가장 비어 있는 자리로 강당을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배치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관동, 별관동, 예, 강당동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준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우리 이 학교가 원래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것은 50년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초반 아니면 40년대 후반에 이 학교가 처음 지어졌는데, 그때 지었던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됐고요. 1971년도에 그 건물을 싹 밀고 저 자리에 다시 이제 건물을 지은 것이죠. 예, 그러면서 증축이 되면서 이제 되었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70년, 80년대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학교가 계속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1년에 증축했다가 74년에 또 신축 또 건물을 또 지었고요. 그 이후에 또 96년에 2층을 올렸고요. 또 2000년 넘어서 또 오른쪽에다가 또 건물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우리는 별관동만 들어가고 본관동은 1층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건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엄청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 저기 2층에 본관동 2층은 90년대에 증축한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 오래된 건물 70년대 건물 위에다가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을 쓰는 것이 20년, 30년 혹은 40년 이후에도 가능한 일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좀 갸우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신들 학교는 건물이 오래 안 됐는데 이것까지 다 지어주라 하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것이, 일단 1차적으로 별관동은 어쨌든 철거 대상이고,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교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체가 되었고, 도서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학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안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껍데기, 외부의 구조를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유지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진 이제 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진 공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으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완전히 이런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새로이 설계해서 새로이 우리가 주변 환경에 맞는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본관동과 별관동을 전부 개축 대상으로 삼게 된 이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건물들의 이제 면적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별관동은 식당으로 쓰고 있고, 본관동 1층에는 이제 도서실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공간, 2층에 이제 학생들이 6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개 학급이 더 늘어야 되니까 어쨌든 건물을 새로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이제 가서 이제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교실들마다 저희들이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고요. 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가끔 요 법규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혹시 본인 이제 계시는 이제 학교에 가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변에 문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사들이 법규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는 문화재가 주변에 많이 있는 학교다, 그러면 나중에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문화재가 있는 학교는 학교를 마음대로 개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학교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우리는 4층으로 짓고 싶은데 문화재 보호법상으로 2층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리 알고 사전 기획에서 건축사가 물론 대부분 다 인지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인지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들이 담당 선생님 있으시면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건축사들 분들이 다 잘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일단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기 전 건축사의 의견으로서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설계가 가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의 참여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교육기획이 3차에 걸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기획을 할 때 건축사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을 하는 내용을 건축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건축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생님들끼리 나누시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학적인 머리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선생님들이 빨리 캐치를 못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빨리 캐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획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기획을 하신 선생님이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교육기획자 선생님하고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교육 목표를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건축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2번의 협의회를 통해서 디테일을 좀 다듬었고요. 그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공유회를 가져서 그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안을 결정을 해서 보고서를 정리를 한 것이죠.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제가 목이 다 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공간기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교육기획에서 나온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학교에다가 접목을 해서 학교의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조사도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 학교에 좀 좋은 점 뭔지, 안 좋은 점 뭔지, 중요한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나중에 다 정리를 한 것이고요. 교육기획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 가서 확인을 다 했고요. 또 교육기획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앞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내용을 이제 이게 이야기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SO 전략에서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교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도서실이 중요합니다. 뭐 글씨도 중요합니다. 운동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서실은 어느 실이랑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도서실은 지금 어디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도서실은 뭐, 복도에서 들어와서요, 다시 복도로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면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도서실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을 때 교실에서 와서 특별교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도서실이 교실하고 바로 붙어서 도서실에서 도서실과 교실이 같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도서실이 학교의 중심 핵심 공간이 되고 그 주변으로 교실이 붙으면 좋겠구나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실들 주변에 그러면 어떤 실들이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렇게 이제 포스트잇을 가지고 중요 실 주변으로 해서 어떤 실들이 주변에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럼 저희가 다시 안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건물 말고 남은 땅에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위쪽으로 1조, 2조, 3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선생님 이거 다 하셔야 되면 나중에.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서 요렇게 안에서 중간에 왜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옆에다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 1조 같은 경우는 학교 그 교실이 이렇게 동이 좀 분산되어서 병렬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를 저희가 다시 도식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교실과 복도가 붙은 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요렇다라고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이제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얘기를 또 계속 한 것이죠. 이제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학생들은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실에서 바로 미끄럼틀이에요. 이거는 99%입니다. 선생님들 전부 다 가서 얘기해 보시면 다 이 이야기. 학생들은 미끄럼틀, 그놈의 미끄럼틀 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교실에서 외부 공간하고 들락날락 하는 게 참 좋구나. 애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학교 교실 안에서 노는 거는 불편하고 빨리 나가서 놀고는 싶은데 운동장까지 나가려니 멀고, 학생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제일 싫은 곳이 어디냐 물으면 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이 왜 싫냐고 물어보면 더워서 싫대요. 겨울은 추워서 싫고 먼지 나서 싫고 쓰레기 많아서 싫고 싫은데 나가서 놀고는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놀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건축사의 몫이다라는 거죠. 이제 실내 공간이 아까는 이제 외부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거고, 학생들에게 이제 내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학생들이 도서실이나 이런 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됐고요. 저기도 그림도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림들 되게 좋아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그 이후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우리 학교에서 바라는 것들,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안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서 완료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형태가 가면 좋겠는지를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위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두 줄로 지금 별관동이, 그러니까 급식소가 있는 자리에 건물을 세우고 기존에 있는 본관동은 비워서 거기를 최대한 쓰고 모듈러를 최소화하면서 별관동의 급식소만 없애서 학생들이 급식만 좀 해결하는 걸로 우리 학교는 배치를 정리를 한 것이죠. 대신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1조라든지 남향은 일부는 좀 포기를 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건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목표, 함량의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과제들, 그리고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한 공간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이 그 하고 싶어 한다는 미끄럼틀을 법적으로는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적으로는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하고 학교 사이, 교실과 교실 사이에 사이 마당을 두고 그 사이 마당을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하게 하고, 또 2층에 있는 학생들은 또 테라스를 이용하게 해서 운동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이 마당이나 테라스에서 충분히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면적이 원래 우리 학교가 1254제곱미터였는데 학생 수가 늘게 되면서 1865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적 배분이 된 것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학교 건물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위쪽에 공원하고 연결되는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학교에 들어올 때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를 뒤쪽으로 새로 생기게 되는 도로에 따라서 주차를 따로 하고 학생들만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외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공간들에 대한 저희들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당하고 바짝 붙어서 이렇게 11자로 건물이 붙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붙게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본관동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끝까지 쓰다가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배치가 나왔다. 앞서 말씀대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차량 이동선, 그래서 평면도가 1층에 앞쪽으로 운동장 쪽으로는 이제 특별 교실이 들어가게 되고, 뒤쪽으로는 이제 행정실과 주차장이 붙어서 특수 학급, 그리고 이쪽으로 교실 급식소에 붙어서 돌봄 교실에서 따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이제 2층에 테라스에 붙여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을 따로 우리가 분리를 해드렸고, 학생들은 앞쪽과 운동장 쪽과 이제 저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좀 분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평면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공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별가를 먼저 하고 공사 차량이 뒤쪽으로 들어오고 학생들은 앞쪽으로 그대로 등하교를 하고요. 그 이후에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본관당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비가 투자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에 나중에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사전 계획을 쭉 한 내용이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사초로 치면 내년에 설계 공모를 낼 것이고, 그 설계 공모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응모를 하시겠죠. 그러면 10개 팀이 되든 50개 팀이 되든 설계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설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사포초에 대한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건축사들은 또 다른 안들을 들고 와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안을 가지고 또 전혀 다른 공모위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참고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결정하는 참고 자료이지 저희가 그린 그림이 결정 도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저희하고 나눈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 이런 공모 지침서에 글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읽게 되는 책자에 우리가 하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들 그림을 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기는 하겠지만 왜 저런 그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자를 쭉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기들이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남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공간기획과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쭉 얘기했던 교육기획에서부터 쭉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건축사들은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렇게 면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청까지 다 이제 승인이 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도 다 붙이고 그 붙인 이름들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고 이 실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각각의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실제로 설계하는 설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만들어지기까지 요런 과정을 사전기획이라는 내용을 거쳐서 교육기획과 공간기획이 붙어서 그린스마트 미래의 학교를 결정하는 내용들이 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사분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분들의 전문성을 믿고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교육자로서의 의견들을 좀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시면 아마 좋은 학교가 또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